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은진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집합건물에서의 해결점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건데요. 해결점의 본질이라고 하는 부분. 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 하면은 이 분쟁 자체를 없앨 수 있는가?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뭐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해결할 수 있는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그래야 방향을 보고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을 오늘 드릴까 합니다. 오늘 부분도 사실은 좀 중요한 부분이고, 과거에 틈틈이 제가 이런 유사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집합 건물에서는 결국에 우리는 그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서 집합 건물을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신 거죠. 그 경제적 목적이라는 부분은 수익형 호텔이든 상가든 또는 여러분들 아파트든 마찬가지일 겁니다. 경제적 목적일 겁니다. 거주할 목적 또는 여러분들 거기 매달 임대료에 대한 목적 그리고 결국에 나중에 매도를 할 때의 시세 차익 그런 목적. 임차인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그 건물의 서비스를 제대로 받으면서 관리비가 저렴하고 그리고 임대료도 좀 적당한 곳에 들어가서 영업이익률을 최대한으로 내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적이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던 모든 것들이 보면 경제적 관점에서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소유자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어떤 투자를 할때 지금 당장에 그 건물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지는 않을 겁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 투자도 합리적인 기대감이 있는 거죠. 합리적이라는 말은 여기서는 그 입지 조건이라든지 그리고 그 건물에 대한 관리, 효율화, 효과가 정확하게 나타나는 이런 부분을 꼼꼼히 따져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적당한 가격에 최대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가에 목적을 두고 여러분들이 투자 방향을 정할 거라고 봅니다. 임차인 여러분들께서도 어느 위치에 있는 호텔이든 상가든 여러분들이 들어갈 겁니다. 운영사의 경우에는 호텔일 테고 상가의 경우는 임차인 여러분들께서 그랬을 겁니다.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업이익을 최대한으로 낼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볼 겁니다. 그것도 미래에 대해서 기대 수익률을 보고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것이죠. 제가 이 말하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상식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아주 상식적인 본질적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께서 보통 투자를 하는
이 지금 소유자 여러분들께서는 시행사, 분양사, 분양대행사 또는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경향이 거의 90% 이상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주 목적이 뭐냐면 부동산을 빨리 파는 데 있는 겁니다. 팔아서 분양사는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고 중개인 분들께서는 중개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분들의 잘못은 실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물론 그 뒤에 우리가 관리단을 형성해서 관리하는 부분은 잘못하는 부분이 많아도 일단 여러분들이 살 때 여러분들 그런 부분을 꼼꼼히 따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게다가 그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들어가는 상황에서 그분들의 말을 믿지 마시고 그분들의 말들은 참고로 하십시오. 실질적인 정보는 여러분들이 이곳저곳에서 좀 더 알아봐서 정확한, 좀 더 많은 불확실하지 않은 우월한 정보를 정확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정확하게 여러분들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리서치를 하라는 겁니다. 찾아라는 말입니다. 그걸 찾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기 전에 마지막 단계에서 투자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집합 건물이 관리단이 형성이 되어져 있지 않다면 그러면 관리사무소에서도 한번 가서 서로 인사도 나누고 시행사도 마찬가지고 나눠본 다음에 여러분들이 들어간 다음에 내가 관리단을 형성시켜야 되겠구나.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서 나도 같이 동행을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관리단을 형성시켜야 되겠구나. 이런 것까지도 마지막에 다 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있죠. 충분히 알아보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행사 또는 분양사, 분양대행사 또는 공인중개사분한테 가서 투자를 하시고 그리고 그 투자할 때 가격도 물론 적당하면 좋겠죠. 그리고 매수한 다음에 다시 말해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된다 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관리단에 조성하는데 밴드를, 카페를 또는 동영상을 만들어서 모두가 공익적 차원에서 재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함께 가도록, 함께 참여를 하도록 서로가 독려를 하는 방향으로 가져야 되는 거죠. 그까지가 다 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투자를 제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단계를 여러분들이 알고 투자를 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냥 누군가가 좋다고 하니 올라간다고 하니 임대 수익이 많다고 하니 또는 그냥 두더라도 역세권이고 아니면 그 주변에 아파트 단지도 많고 하니 또는 관광지고 하니 수익 창출 효과가 많을 것이고 또는 시세 차익이 많을 것이다 라고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그냥 들어간 경향이 많으시죠. 그것은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투기를 한 겁니다. 왜 투기냐라고 하면 투자와 투기의 차이점은 여러분들, 투기라는 것은 모르고 그냥 어떤 물건을 사버리는 것을 투기라고 하는 겁니다. 투자는 정확한 모든 정보들을 찾아서 불확실성을 최대한 없애서 우월한 정보를 가지고 매수를 하는 것을 우리는 투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은 아마 투기를 한 경향이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누구나 다 있죠. 투기를 하게 됩니다. 왜? 몰라서 그런 거죠. 저 또한 10년 전에, 과거에 13년, 15년 한참 되었지만 오래전에 부동산을 잘못 사서 낭패를 본 경우가 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관리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고초를 많이 겪었습니다. 15년 이 정도 된 것 같네요. 지금부터. 좀 많이 오래됐었습니다. 많이 오래되었고 그때는 조그만 건물이 한 11층, 12층 이런 건물에서 처음에 제가 투자를 하면서 문제점이 처음에 발생하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게다가 몰라서 소송을 하고 변호사를 대동해서 여러 가지 일을 처리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그때와 지금하고 또 다른 점은 15년 전과 지금은 유튜브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정보를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조금만 여러분 관심이 있으면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전문가들의 정보를 말이죠. 엄청난 노하우를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런 정보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을 여러분들이 투자를 잘못한 것까지는 인정을 하자는 겁니다. 투기를 했다는 거.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이 아니고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은 항상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시점을 보지 않죠. 현재와 미래의 시점을 내다보고 항상 기대감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을 하는 거죠. 또 개선하려고 부단히 정보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진행하고 있는 것은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관리단을 왜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요. 그래서 본질적인 부분은 경제적인 목적 때문에 여러분들이 왔고 그렇기 때문에라도 여러분들이 첫째는 매수를 할 때 정보를 잘 찾아서 적정한 가격, 가치 대비, 부동산 가치 대비 아주 저렴하면 더 좋겠고 두 번째는 건물 관리가 아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을 꼭 보고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야 된다, 투자를 해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팔게 될 때도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팔게 될 때도 그 누군가는 또 사겠죠. 매수자 입장에서 결국에 시장 가격은 매수자 입장이죠.
최고 가격에 지급할 용의가 있는 구매자가 시장 가격을 결정하잖아요. 그 건물이 굉장히 관리 보존이 잘 되고, 그리고 굉장히 임대 수익이라든지 호텔 같으면 여러분들이 운용 수익이 잘 나오고, 그리고 임차인 여러분들께서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이렇다면은 더 없이 좋죠. 그러니까 매수하는 구매자 입장에서는 최고 가격에 지급을 하겠죠. 그러면 시세 차익도 여러분들이 노릴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있죠. 여러분들, 결국 우리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현재와 미래를 보고 한다는 거고, 그렇기 위해서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는 거고, 지금 첫 단추를 못 끼웠다면 다시금 우리가 관리 보존을 해서 미래는 확실히 나아질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관리단을 잘 조직하고, 조직되어 있는 곳에서도 비리가 많으면 그런 거를 철저하게 있죠. 원칙적으로, 원칙이라는 것은 경제적 효율성, 효과를 가지고 모든 소유자와 임차인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면 되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들이 집합 건물의 본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첨언해서 여러분들한테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조금 지겨울 수도 있는데 한번 곰곰이 좀 들으시면 좀 여러분들 앞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겁니다. 전 세계에 있는 금융 허브가 되는 곳은 IMF라는 곳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 IMF를 겪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거기는 하나의 큰 기관일 뿐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돈을 빌려주고, 그리고 그에 대한 반대 급부를 제시하고 있는 곳이죠. 거기에 여러분들이 구글이라든지 유튜브에 네이버에 들어가셔가지고 imf.org로 들어가 보십시오. 거기에 하우징 와치라는 곳이 있습니다. 하우징 와치. 그거는 뭐냐면 전 세계의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분 상세하게 그래프로 데이터가 나와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 Real Credit Growth of the Past Year라고 해서 작년 동안에 그 부동산을 매매했을 때 그때 얼마만큼 있죠? 그 빚을 져서 부동산을 매매했는, 즉 은행에 담보대출이라든지 신용대출을 받아서 얼마만큼의 지금 부동산을 매입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담보나 신용대출 비율이 각 나라별로 나와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 유심히 보시면 그래프에서 우리나라가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1등입니다. 세계에서 1등. 세계에서 2등이 어디인 줄 압니까, 여러분들? 어디? 영국 이런 데 아닙니다. 일본 이런 데 아닙니다. 어딜까요? 중국입니다. 1등이 대한민국이고 2등이 중국. 3등이 어딘지 압니까? 홍콩입니다. 3등이 홍콩. 4등이 어딜까요, 여러분들?
저기 남미에 있는 콜롬비아, 마약의 도시인 콜롬비아, 이런 데입니다. 그리고 미국도 좀 한참 뒤에 갑니다. 일본 있죠? 굉장히 낮습니다, 일본. 노령화로 인해서.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과거에 비해서 좀 못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는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1960년대 이후부터 해서 지금 2020년이니까 우리는 60년 있죠. 약 60년 동안에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죠. 그 중에서도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공계 출신들, 과학기술자들이 과학기술계통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지금의 모든 대기업체, 중소기업들은 과학기술로 모든 게 작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지금은 그 수학을 바탕으로 해서 또 금융, 허브도 많은 부분이 개선되고 있죠. 그래서 일본에 있는 IT 쪽의 업종 부분에서는 우리는 지금은, 과거에는 일본이었지만 지금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등이죠. 여러분들, 삼성전자. 여러분들 가슴이 절로 여러분들 두근두근거리지 않나요? 대단한 회사죠. LG전자, LG화학, 포스코 뭐 이런 회사들이, 큰 회사들 있죠. 효성, 삼성중공업, 대우중공업, 이런 큰 회사들, 한화, 이 굵직굵직한 회사들이 전부 다가 과학기술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한국 사회가 교육이 아무리 안 좋다 뭐니 이런 말을 해도 우리는 경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발전을 일으켜서 세계에서 유례없는 성장률을 가지고 있고, 코로나 사태에서도 능히 대처하고 있는 거죠. 요즘에는 또 바이오 관련된 쪽도 상당히 연구 개발을 많이 하고 있죠. 다 이공계 쪽이죠,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자녀분들한테도 웬만하면 있죠, 이공계 쪽에 좀 더 집중적인 투자를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투자를 하면 그쪽 방면에 나가는 부분도 있고, 이공계 쪽으로 하면 경제, 금융 쪽으로도 많이 갑니다. 저의 경우도 물리학, 수학을 공부를 했었지만, 대학원까지 공부를 했었지만, 제 동기들, 후배들 보면 금융 쪽에 좀 많이 갔었습니다. 지금 금융계에서는 수학과 물리학과 이런 출신들, 또는 거기 우주공학과 이런 출신들이 굉장히 퀀트로서 두각을 많이 나타내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뭐 가까이는 홍콩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그런 금융계에 아주 대단한 전문가들이 다 포진되어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여기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실제 여러분들, 제가 과거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말았던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매매를 할 때도 보면 보통은 있죠. 매매를 할 때, 예를 들면 상가라고 했을 때, 1년에 여러분들 임대 수익이 정확히 얼마 나오는지, 그리고 임대 수익이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임차인이 안 들어올 수도 있죠. 그러면 위험률이 발생하죠. 그런 위험률까지도 고려하고, 그리고 시세차, 팔 때 시세 차이까지도 고려해서 있죠. 현재 가치는 얼마인지를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은 여러분들 이렇게 풉니다. P0라고 하는 것은 1 더하기 K0, K2분의 D1 이렇게 합니다. D1은 그것이 1년 동안의 임차료를 받았을 때 더하기 또 1년 뒤에는 1 더하기 K2 제곱분의 D2 이런 식으로 쭉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1 더하기 K2의 n승분의 P의 n승이라는 것은 P의 n은 마지막에 시세 차익입니다. 시세 차익 노리는 부분. 그리고 K라고 하는 것은 필요 수익률 또는 불확실성이 없는 우월한 정보를 가지고 싼 가격에 매수를 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여러분들 고든이 했던 또 방법인데 P0라고 하는 것은 KE-G분의 D0에다가 1 더하기 G로 이렇게 들어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G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요즘 등장하고 있는 월세 5% 이상을 못 올리고 그러니까 임대료를 5% 이상 못 올리도록 하는 거 있죠. 그거 완자 기대치 최고 성장률이 기대치 성장률이 5%면 5%이게 되고 개인 위험률이 되는 거죠.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걸 많이 알고 있으니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조금만 더 있죠. 여러분들이 다음에라도 투자를 하실 때 조금만 더 알아보시고 좀 더 전문가분한테 좀 물어본 다음에 첫 단추를 좀 잘 끼워야 된다는 겁니다. 조언을 들어서 그렇게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노후 생활을 하시는데 여러분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있었던 거죠. 좀 그런 부분에 여러분 역점을 좀 두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이 들은 특히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꼭 제가 어떻게 보면 당부라고 할 수도 있고 조언이라고 할 수도 있고 부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 퇴직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이렇게 매수를 하시고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있죠. 저는 볼 때 분양업자 이런 거 말고 또는 신문에서 이런 걸 보지 말고요. 신문은 그냥 어떤 마케팅 전략으로 누군가가 팔아먹기 위해서 돈을 주고 광고를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또는 공인중개사한테 하시지 마시고 공인중개사한테는 물론 매매 계약을 할 때는 공인중개사 하면 좋죠. 수수료는 주더라도 여러분들 깔끔하게 하니까. 근데 이해관계가 없는 분들한테 정확하게 있죠. 좀 더 알아보고 전문가한테 좀 더 알아보서 그런 분들한테 조언을 구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하고 이해관계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이해관계가 여러분들한테 있습니까? 제가 공인중개사입니까, 여러분들? 아니면 분양사입니까? 분양대행사입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좀 더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현재와 미래를 내다보고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해드릴 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그런 부분을 조금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뭐 수치적인 부분은 그것도 중요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고 있죠.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그런 쪽을 조금 더 알아보셔서 좀 진행을 하면 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렇게 본질적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저한테 연락이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제가 되게 화를 내는 경우는 저번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어떤 경우에는
분양사에서도 연락이 옵니다. 또는 관리업체한테도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분양사는 많은 연봉을 줄 테니까 자기한테 좀 와달라는 겁니다. 또는 큰 관리업체인데 본인하고 같이 우리 법인에서 거기 안에서 임원으로 와달라는 겁니다. 근데 대개 그런 경우는 좀 뭐라 합니다. 보통 그런 경우는 뭐가 서울이든 경기도든 대전이든 이런 데 보면 문제가 있는 곳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아닌 경우도 있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좀 보면 낌새가 뭐가 말하는 것도 보면은 좀 더 정확하게 말을 안 하고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죠. 저도 볼 때는 그때는 되게 뭐라 합니다. 그렇게 살지 마시라고. 팔 때 팔더라도 다음에 매수한 사람도 그 건물을 보존관리 잘 되게끔 해서 그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은 최소한으로 해줘야 되는 것이 기본 도리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주말인데 이런저런 주저리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곳이 상당히 작은 동네죠. 여러분들 중에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영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전 세계로 많이 돌아다니시는 분들은 한국 사회가 상당히 좀 좁다는 건 아시죠? 그렇지만 그와 여러분들 더불어서 보신 점은 뭡니까, 여러분들? 한국 사회는 굉장히 생각보다는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또 그 반면에 보고 있을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국민들의 깨어있는 이러한 능력이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능력이 대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합 건물은 있죠. 여러분들이 있는 곳부터 개선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소유자와 입점주분들이 주인이다라는 사실, 관리업체, 운영사, 시행사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그 관리업체 직원들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여러분들 갑질은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렇지만 우선은 여러분들 가족이 누구인지, 가족을 위해서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지, 선택과 집중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는지, 그것은 건물 관리를 효율화라는 말을 경제적으로 여러분 관리를 잘해서 많이 관리비를 낮춰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잡수입은 많아지면서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 경영자의 마인드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걸 꼭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효과가 발휘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꼭 지금부터라도 염두에 두십시오. 과거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노동자의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노동자분들의 노동권, 근로권 중요합니다. 노동조합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편파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에 있는 관리소에 있는 직원분들에 대해서도 친절해야 돼요. 직원분들이 우선 친절하고 자기 일에 건물 관리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력 조정도 구조 조정할 거는 해야 되죠. 우리는 경영자 마인드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들 복지 향상에는, 복리 우생에는 좀 더 초점을 둬야 되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을 어느 곳에 배치를 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직원들. 능력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와 더불어 여러분들 인간관계도 좋아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야 전체 발전해야 할 수 있죠. 건물은 조직이지 않습니까? 건물은 한 사람이 건물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건물이지 특정한 사람이 건물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 점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지금부터 나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아갈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늘 있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깨어있는 자세와 겸손한 자세,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고 가는 자세, 그리고 이 세상에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정말 고수들은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면서도 물론 여러분들 하실 때 좀 힘든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럴 때일수록 배움의 자세로 그 배움의 자세라는 말은 그거는 여러분들 옛날에 펜 때 굴려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변호사분들 중에도 펜 때를 굴려가지고 그냥 사법고시든 뭐 어디에 합격해가지고 법학전문대학원이든 이렇게 합격해서 현장을 뛰어보지 않고 그냥 소송 그 문서 이렇게 하신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도움받을 게 별로 없습니다. 현장에서 많이 뛰어본 분들은 그리고 직접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하신 변호사들이나 이런 분들은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겁니다. 제 말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이 부분 있죠. 집합건물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이 방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엄청난 여러분들의 현재와 미래 가치의 재산권 향상뿐만 아니고 투자하는 습관에서 또는 투자하는 방법 면에서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통찰력을 주고 할 겁니다. 이 배움은 실천적인 현장에 있는 깨어있는 이 정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그냥 외우고 이런 정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말해서 수학적인 것 약간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깨어있는 정보라고 해요, 여러분들.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미래의 집합건물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서서히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오늘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집합건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개선을 하고자 할 때 투덜투덜거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배움의 자세로 진행하고 저한테 요청을 할 때도 늘 감사한 마음으로 요청을 하셔야 되는 거죠. 뭐 그냥 툭툭 던지면서 이거 어떻게 돼요? 저거 어떻게 돼요?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있죠. 배움의 자세가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무책임하고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식으로 살아왔다 보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그냥 일 처리를 저질러 버린 거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내다보고 좀 더 우월한 정보를 좀 더 찾아보고 불확실성을 최대한 없애면서 모든 공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첫째는 가족부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못 갔던 이유가 여러분들이 독단적으로 여러분들이 현상을 파악해서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도움을 요청할 때도 꼭 있죠. 여러분들 정말 배움의 자세가 있는 분들은 간절하게 그냥 던져서는 안 됩니다. 그냥 이런저런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 멘토님 이렇게 빈말이라도 멘토님 얼굴이 잘생겼습니다. 멘토님 정말 무더위에 정말 여러모로 항상 축복하게 되도록 행복하도록 늘 기원을 드립니다. 멘토님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멘토님 이런 사정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저한테 날려주시면 제가 그럼 당연히 해드리죠. 우선적으로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좀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보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셨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멘토님 고생 많으신데 하면서 커피 조그만 거라도 이렇게 던져주시고 필요 없다고 해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제가 그거 먹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까?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가신 분들은 분명히 있죠. 제가 적극적으로 돕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아니고 여러분들 다른데 아마 소위 전문가라는 분들한테 변호사나 이런 분들한테 가보십시오,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 실질적인 도움도 못 받고 비용은 비용대로 많이 치를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한 주간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는 좀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